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받아들이면은 그럼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여기 애터미 하는 사람 전체 거의 다가 원리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니까는 다 그 인간들이 다 처음서부터 그 짓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리인가 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나 봐, 그렇게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대망의 202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막 그냥 제가 그때 아메이를 시작한 지 딱 두 번째 때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부터는 내가 좀 한번 새롭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2000년대에 9개월 됐을 때 그때 제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이런 원리고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터득을 했어요. 나름대로 원리를 갖다가 잠깐만 왜 안 되지를 수도 없이 보고 책도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무슨 마케팅을 한다는데 무슨 생각이 밥 먹여주냐, 뭐 맨날 생각만 하냐. 근데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연구하고 막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하다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때서부터 그걸 공식처럼 적용을 해보니까 딱딱 맞아서 이 시스템은 완전히 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종교가 없습니다. 신 같은 거를 저는 믿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제가 야, 이게 신이 있다면 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했던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이거거든요.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회장님께서는 작년 신년사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질러서 가고 뭐 카드 긁어서 가고 뭐 배팅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하다 완전히 대놓고 그냥 회장님이 직접 그냥 뭉개면서까지 지금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하는데도 연말 그 50만 원 더 주는 그 프로모션 때문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뭐 어디나 할 거 없이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하는 사람들이 그 센터장이라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를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를 보내질 않나. 심지어는 팀장까지 보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개월도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다 질러가는 거죠. 다 질러가는 거. 그래서 아직도 그것도 그냥 위아래로 찔러 해가지고 그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또 그 밑에 그 저기 소비자 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부추기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엔 판매사를 보내고 팀장까지 보내고, 진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굶주린 이리 때처럼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50만 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아주 그냥 불같이 그 짓들을 그냥 전국 그냥 여기저기서 다 그 짓을 합니다. 예,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해부터는 좀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50만 원 그 프로모션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얘기 했을 때하고 저한테 자꾸만 빗발치듯이 그게 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도 안 고쳐지나, 그러고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어차피 그래도 한번 칼을 뺐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오래되신 분들은 전화 잘 안 하시고 거의 뭐 5개월 다 6개월 미만인 분들이 뭐 하다가 이거를 듣게 됐는데, 아니 어쩌면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너무 똑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냥 좀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리게 됐다, 문자를 보내게 됐다, 그러고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신규로 요즘 같은 때 신규로 이렇게 나와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그 새로운 신규마저도 그렇게 그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냥 그르치고 사람들을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비난하는 거는 뭐 이미 제 옛날 그거 다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좀 결이 틀리게 얘기하네. 나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찝찝하다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제가 400편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제 거 그 400편씩이나 되는 거 갖다가 그렇게 많이 그냥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니까는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손세를 치고 그 사람 거 듣지 말라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부정적인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손사래를 친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또 이 방송을 또 어떻게 우연찮게 또 보게 되는 그 신규가,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른 유튜브 이런 거 하는 사람하고 틀리네. 그리고 또 제 거를 전에 했던 거를 갖다 다 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번 이제 그래도 새해가 됐는데 맨날 그런 거 뭐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 안 되는 이유.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여태껏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도 40, 50, 60 이렇게 될 때까지는 뭔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자당을 해서 자식들 더 봉양하고 여태껏 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다 실수도 하고, 그래서 또 윗사람들한테 야단도 먹고 또 이렇게 눈치도 보게 되고 막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씩 요건 요렇게 해서 이 일의 순서가 정해지고 요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요령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그게 몸에 있고, 노가다 하는 분들은 일도 맨 처음에는 뭐 맨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허리 삐고 뭐 아픈 날이 더 많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골이 난다고 그러죠. 이골이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몸에 이제 있고, 그것도 어떻게 하는 나름대로 요령도 있고 뭐 등등, 그게 이제 계속 오래 10년 20년 하다 보면 진짜 그야말로 이골이 나서 뭐 그거는 그냥 의식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제일 잘하니까 또. 그러니까는 그때 처음에 실패했던 거 뭐 한 게 자꾸만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야단 되게 먹었어. 그리고 나도 민망하고 남들한테 너무 여러 가지로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의 내가 됐구나. 그런 건 아마 다들 조금씩은 다 느꼈으니까 이 나이 먹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 근데 하다못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그 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무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5년, 10년, 15년 뭐 이렇게 된 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앉아 있으니 참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라는 거.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또 센터에 나가서 또 직급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마치 그래도 몇백 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뻥치고 살려니 그거 더 못할 짓 아니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직급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가짜로 그렇게 더 빨리 가가지고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다고 또 그냥 바닥대 했던 일을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 남자로 얘기하면 군대 다시 이등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세월만 이렇게 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천재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저께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했던 일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진짜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24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일을 하고 말고 시스템을 하고 안 하가 아니고 왜 안 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갖다가 지금 서서부터 한번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받아들이면은 그럼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애터미 하는 사람 전체 거의 다가 원리란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니까는 다 그 인간들이 다 처음서부터 그 짓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리인가 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나 봐, 그렇게 아주 굳어져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이건 또 네트워크는 좀 특수한 그거거든요. 무자본 무점포로 성공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자본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점포도 안 내고 나는 그냥 입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나마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특히나 뭐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5년 10년 했던거나 아니면 몇 년 해갖고 왜 나는 이러지, 나도 참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로지 이 생각만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거를 차례차례 예를 들어서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반적인 배경은 그렇죠. 자, 지금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아는 지인 몇 명에다가 또 옆에 형제그룹 뭐 등등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아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복제 시스템이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저희 어머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그냥 뚱뚱한 아들로 그냥 4.5kg로 그 당시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제가 어머니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품새도 비슷한데 전혀 틀려요. 전혀. 내 진짜 아들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뭐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자, 네트워크는 복제가 돼야지 성공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복제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복제양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을 해갖고 이렇게 복제양을 만들어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그 염색제 뭐 하나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틀려도 울음소리가 틀리도 뭐가 틀려도 좀 틀릴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이저기 인간들이 같을 수가 있냐? 이 시스템은 복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해서 복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대로 해야지만이 복제가 된대. 11명이 뛰는 축구 게임인데 아무런 룰을 몰라. 오프사이드가 볼을 차기 전에 멈춰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이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막 하면은 100년을 차고 100년을 갖다가 볼을 갖다가 100개를 놓고 다 놓고 아닙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시스템, 복제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슷한 복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센터에서 겪어봤겠지만은 직급 도전한다고 해서 줄줄이 스탕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고 또 뭐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렇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서로 간에 의심하고 저 인간이 나한테 맨 처음에는 나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내가 도와서 뭐 이러고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가 밑에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도와서 갈 테니까 내가 당신 성공시킬 테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나고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막 하고 자기는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어. 진정성이 없어. 저 인간 좀 그래. 한번 신뢰가 떨어졌어.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엇나가게 된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뒷담화가 나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모를 때가 더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겪고 나면은 속의 마음속은 완전히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진다고요. 모래알처럼.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한테 맨날 그렇게 그리고 자꾸만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합심을 한다는 거 결국에는 팀워크를 맞추고 등등해서 그 복제가 된다는 거는 이건 반복을 거쳐서 복제까지 가는데 서로 간에 마음을 합심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 모래알처럼 다 이렇게 흩어지고 갈갈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저 인간한테 지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쪼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욕하다가 자기 밑에 또 생기니까 자기도 당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모를 때 자기도 슬쩍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갖고 또 지도 전과자가 되고 서로 간에 다 의심이야. 서로 간에
뭐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돌아가면 서로 간에 저 인간이 그랬네. 이건 스폰서가 파트너들한테 이 인간들 말 뒤지게 안 들어. 에? 핸드폰을 붙잡고 그렇게 떠들질 않나 그러는데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아이고 저 인간은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그러고 다니면서 또 이것까지 다 해요. 이런 상태에서 복제가 된다고요? 그 복제가 되면 더 망합니다.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그거는 숫자일 뿐이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돼서 이렇게 가면 또 이쪽이 와장창 깨져 있고 이렇게 와장창 깨져 있고 좀 새로 들어와서 제대로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붙잡아서 전부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될 때까지 뒤통수를 치니까 그냥 뭐 직급도전 시켜갖고 하니까 그 사람들 우르르 다 나가게 되고 허구나 그렇기를 5년 10년 15년이에요. 아직도 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첫 강의에서 그거는 뭐냐면 남녀노소 자라온 환경도 틀려 나이도 틀려 모두 틀려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의 공통된 룰을 가지고 그 축구 경기 하듯이 룰을 숙지하고 그렇게 가서 그 팀워크가 맞아야 복제가 되는 건데 각자가 그냥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15년을 했든 마음에 맞는 사람 한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욕하고. 왜냐면 마음에 맞는 한두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그래도 자기하고 그래도 마음을 놓고 하는 그 애틋한 국장 하나, 둘 명 이 정도, 팀장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생각하면 저희는 저 본부장은 허구한 날 저 국장하고 팀장만 끼고 돌고 우리는 완전히 뭐 한대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딴 소리만 했었고 뭉쳐질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뭉쳐라 그러면 뭉쳐요? 우리가 애들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율하는 만약에 법위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큰 놈, 돈 많은 놈 이런 놈들이 다 그냥 법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냥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네트워크에도 나름대로 그 법이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그냥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이란 게 있다고요. 5원칙 5개념이라고 하는 게 빳빳하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만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회도 나쁜 놈들이 그놈들이나 허구없는 나쁜 짓을 하지. 그래서 정과 1번, 2번, 3번 그냥 빵에 갔다 와도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99.9%는 99.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는 인간들이나 허건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그 원리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끔 우리끼리 하나씩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여태껏 살아왔던 환경들이 다 틀리고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5원칙, 5개념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 못해도 1, 2년. 좀 깨우침이 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았을 때 드디어 복제가 이런 게 복제구나. 이런 게 팀워크이고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를 느끼는 거니까 아유 그거 어느 세월에 그 시스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주 두고두고 그 사람 당내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고 보시라고. 원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사학스럽고 뭐 해서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나만 할 리가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파트너들의 같은 그 재심압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뭐 질러서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트워크로 가는 것도 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만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복제 시스템에서 시스템 소득을 받으려면 그거에 따르는 원칙, 그 원칙과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5원칙 5개념 해갖고 10개명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이상 또 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그 5원칙과 5개념, 예? 우리가 일반인들인데, 우리가 뭐 법률가들도 아닌데, 육법전서를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상법, 현법, 무슨 법, 민법,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안다 그래도 뭐 용어도 어려워서 알지도 못하겠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5가지 원칙과 5가지 개념만 확실히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딴 분들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같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견제해요. 서로 간에.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원칙이 우린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스피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원칙에서 어긋나죠. 어긋나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딱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져. 그러면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예? 3분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정치 얘기하면은 그냥 두 팔로 갈리고 깨집니다.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건 그냥 뭐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의 원칙, 종교 얘기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저기 그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적인 견해를 얘기하거나. 근데 지금 여기 참 나쁜 사람들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건지, 무식하기도 하고, 그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회장님이 그렇게, 저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지만은, 어떻게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독실하게 제대로 믿는 분 계세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등에 저는 부정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나눔의 문화 진짜 그분처럼 하시는 분이 어딨어? 근데 허구나 그 회장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사경에까지 들어서 그냥 회장님 그러고 존경합니다. 뭐 저거 맨날 그러면서 아니 그러고 나서 센터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에? 나는 그 가증스러운 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쫓아다니나 말지. 그냥 사경에 들어갔어요. 저도 거기 가서 뭐 진짜 뭐 종교적인 뭐를 받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어째 회장님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거 거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센터에만 가면 그렇게 싹 바뀌냔 말이에요. 사람들 속이고 윽박지르고 쪼고 어떻게든지 그냥 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난 너무 가증스러워서 난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은. 근데 거의 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면은 추가적인 제조치 뭐 등등등 제 전편 다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있는 힘껏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마술에서 풀려나는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안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누가 이기나 볼 때까지 그래야지 지금 새로운 사람들 애터미 해갖고 꿈이 생기고 진짜 이 제품 좋고 이거 좋고 회사 좋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구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은 모르니까는 이 사람 얘기는 뭐야 그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이게 그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네. 알아서 그분들이 그런 행위에 빠져들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복제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 1, 2, 3 그걸 갖다가 아주 나눠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 안 해도 돼 이거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아야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해야 되겠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풀어서 하나씩 제가 할 테니까 그 원리 부분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리니까는 물론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야 돼. 이러니까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서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만 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1월 1일 날 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가면 이제 스쿨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쿨에 뭐 저희 성인들이 진행하는 건데 4주차로 진행하는데 사실은 그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와서 딴 분들하고 같이 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의 느낌 이런 거를 같이 느껴가면서 오프라인이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시라도 저한테 무슨 얘기 할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진짜 제대로 시스템을 배우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가니까 저한테 하시라도 전화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죠. 원리를 깨달아야지 이 복제 시스템을 갖다가 할까 말까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를 갖다가 터득하는 첫 번째 그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새해 초에 제가 지금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냥 시스템이란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따라 하시면은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원리를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1월 8일부터 제가 스쿨을 1기, 2기, 3기, 4기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그냥 뭐 울산이고 부산이고 창원이고 이런 데서도 오신 분도 있고 뭐 외국 사람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원리를 자기가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사람들, 이게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러고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첫 시간서부터도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이랬으니까 안 됐구나. 첫 시간서부터도 그걸 벌써 유튜브를 많이 보고 책도 보고 나름대로 자기간의 몸부림을 치다가 오신 분들은 벌써 틀리더라고. 근데 여태까지 저만 이렇게 혼자서 떠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스쿨 1기, 2기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 3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천으로 옮기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두 사람씩 깨닫고 이제 제대로 시스템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로 20분, 30분씩 이렇게 나가는 거 그냥 조각조각 들은 단편 말고 모아서 그것도 사람들이 각자 여러 사람들이 30명이 모여서 2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니까 딴 사람이 개득을 하는데 자기는 못하면 뭐야 뭐 이러면서 느끼는 그 감흥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스쿨에서 깨닫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도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눈빛도 틀리고 벌써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분은 이제는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았구나. 그러면 마음 탁 놓고 하면은 그 다음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오더라도 딱 보면은 이분은 제대로 꽂혔구나. 제대로 이제 이 돌아가는 거를 알았구나.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서 하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감이 잡혀요.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도 서당께도 3년이 아니고 제가 27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찰력. 하도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봐도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면 저 사람 지금 어느 단계고 저분은 이제 깨쳤으니까 완전히 언제부터는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근데 여기 스쿨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유튜브에서도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쳐야 되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여럿이서 할 때는 사장님도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워크숍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깨치게 하는 거를 제가 그랬구나. 그것도 딴 사람 같이 있는 수강생들 그분들이 이렇게 눈빛 돌아가는 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스피치하는 걸 들으면서 개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집단 이성이 이렇게 생기는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는 대화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 개득이 빠르니까. 첫 번째, 3가지 때문에 이 시스템은 꼭 해야 되고 복제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각기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 원리대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하지 않으면 복제는 물 건너간 거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이유. 사람은 이성의 동물입니까? 감성의 동물입니까? 자, 우리 회장님 얘기하시는 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경영한다는 게 뭐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갖다 경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감정적으로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레스에 짓눌려 죽거나 한 10살, 20살도 안 돼갖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헛고한 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따지고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감정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그치 뭐 맨날 요거는 이성적으로 요건 요거야. 우리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도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딱 요거는 요거 1 플러스 1은 2니까는 여기서 요거만 어긋나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산다고요. 근데 무자본 무점포로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도 서로 다 또 평등 관계야. 평등 관계. 왜냐면 나나 뭐 무자본 무점포로 들어오긴 마찬가지라고. 오로지 갖고 들어온 건 꿈 하나밖에 없어.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결단까지 하고 들어오면은 뭐 그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지만은 상관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의 99%를 갖다가 감정을 갖다가 하면서 표현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성이 작동할 때는 어떠냐? 그대로 안 되면 내가 뭐가지가 잘리겠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에이 내가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승질 나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리지 않겠어요?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 여기 필요 없으니까 가 그러면 그 돈 300만 원 얼마 박자고 그 회사에 있을 때만큼은 이성적으로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또 쉬어야 되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럼 돈 몇백만 원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돈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일을 안 해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그걸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기가 다 틀려.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면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되게 웃기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 구조가. 그러니까 전부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타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모래알처럼 맨날 흩어져 갖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다가도 또 감정적으로 싸워갖고 또 찢어지고 깨지고 나 그만둘 거야. 뭐 어저께까지는 씩씩거리고 그냥 난 네트워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애터미가 너무 좋아. 난 진짜 이걸로 아주 그냥 난 끝을 볼 거야. 그러고 했던 사람이 그것도 한번 또 감정적으로 또 붙어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스스로 막 그러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들 각자들 다 틀린 그 감정들을 갖다가 조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다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를 조율해서 가지런한 비슷한 사람 복제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거거든요. 그것도 아메이가 생겨서 처음에 한 15년, 20년 동안 갖다가 별의별 거를 다 시행착오로 수억 번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거라고. 그러니까 야 감정들도 최소한 드라마 보고 뭐 자기가 원래 뭐 바깥에서 하는 일은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네트워크로 와서 네트워크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큼은 감정을 갖다가 서로 간에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조율을 한다는 게 그때마다 당신은 승질이 급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승질을 좀 낮춰줘야 그런다고 내가 왜 낮춰야 되나 원래가 이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감정의 숱이 때때로 바뀌니까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 5원칙과 5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수억 번의 그거를 해서 하니까는 그 10개명만 제대로 우리가 그냥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거에 입각한 스피치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도 뭐 1년 2년씩이나 할 것도 없이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치가 틀려지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는구나. 그래서 성공한 그룹이 있어갖고 그냥 진짜 영원한 인세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걸 더 연구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동물이라면은 원래가 다 모든 걸 이성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99.9%가 하루의 일상에서 99% 이상을 갖다 감정적인 걸로 쓰지 이성이 발동될 때는 발동돼서 살진 않아요. 그러면 긴장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최소한 네트워크를 하는 그 순간만큼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때만큼이라도 그 감정을 갖다가 서로 간에 우리의 정해진 룰에 의해 갖고 비슷하게 감정 조절을 하게끔 만드는 게 5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원칙하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싹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갖고 합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그냥 완벽한 팀워크가 어떻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시스템인데 어쩌면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떨어질까? 공식처럼 그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은 다 성공해. 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느냐, 빨리 성공하냐, 늦게 성공하냐의 문제지.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저희랑 같이 하는 분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꿰차고 있습니다. 5원칙 5개념 한번 얘기하실 분 그러면 얘기하고 자영사업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 얘기해요. 나이가 60, 70이 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면서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또 재격하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루틴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작업이에요. 이 원리를 갖다가 바로 실제로 작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꾸만 나부터 이렇게 되다 보면 희한하게 내 밑에 있는 분들도 내 파트너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복제의 원리, 본보이는 리더가 되라. 본보이고 알리고 시켜보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여기 본보이는 거에서부터 우리 애터미 직급 문화는 그러면 직급 도전 아주 그냥 어려운 구석으로 그냥 몰아넣는 데만 도 같은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건전한 원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그냥. 아니 회장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알랑알랑 그러고 뒤에서 존경해요. 회장님 존경합니다. 뭐 그거 해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돌아가서 그 짓을 하냐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이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아인슈타인의 얘기. 올해 새해부터니까 제가 자꾸만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 천재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행동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미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진짜 곰곰이 그 원리를 생각해봐요.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고 진짜 염색 달라 그냥 다 들린데 근데 그거를 복제를 갖다가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들은 감정적으로 하루 평균에 거의 90%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요 네트워크의 원칙에 맞춰서 그것만큼은 그 순간만큼이라도 의식화 작업을 해서 원칙은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상식에 기초해서 만든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상식대로 안 맞아. 지가 부딪혀놓고 그냥 차를 들고 들어가고 깨뜨려 놓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도저히 상식이 안 맞으니까 그때 호소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상식에 입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야료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는가 한번 뒤져 보시라고. 5원칙 5개념을 갖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상식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안 지킨다니까. 왜?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센터에 가서 이제 난 새해 됐으니까 열심히 좀 해봐야지. 근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뭐 같은 사람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뭐라고 딱 그냥 새해 초 때부터 재수소리 딱 해대면 저 인간 보기 싫어. 내 다시는 오나 봐라.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별의별 생각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감정 조율이 안 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고선에서 감정 조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5개월, 6개월 이렇게 꾸준히 그래서 합의 맞춰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전체가 그렇게 해갖고 전체적인 게 싸움 뒷담화도 없으면서 긍정의 에너지가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근데 그 5원칙 5개념은 하나라도 어기거나 하나라도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그거 못한 만큼 스피치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딴 사람들을 죽인다고. 딴 사람들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잘 나갔는데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감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그런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 과정 내지는 그걸 이 몸에 습득을 하는 과정이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잘 때도 꿈도 그렇게 꿔요.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끼리 복제 그 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율이 돼서 싸움도 없고 그래도 평화롭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거가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5원칙 5개념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그래 맞아 뭐 절대 긍정으로 해야지 뭐 크로스라인 금지 뭐 영어니까 잘 모르겠어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은 보기는 본 것 같아. 자기 푸틴복인가 뭔가 뭐
여기저기 얘기하더라.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래야만 되는 이유. 첫 번째, 인간은 이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5원칙과 5개념을 갖다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제가 된다. 나뿐만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상식선에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직급 도전하고 막 이런 지금도 아직도 개판 5분전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원칙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게 원칙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원칙은 무슨 원칙입니까? 그죠? 뭐 비비불, 비난, 비평, 뭐 불평하지 말아라, 시시하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려면 자기네들 일하기 편하게 질러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셔야지만이 복제 사업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물거품이 다 돼버리고 물거품이 다 되고 나는 언제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되면은 제가 장을 지질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원리상. 이번 첫 번째 이유를 갖다 잘 한번 듣고 그래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 나도 감정이 있고 저 사람도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통일된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질러대고 또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모래알이야. 근데 무슨 복제가 일어나요? 무슨 팀워크 일어나고 무슨 교육이 거기서 일어납니까? 서로 그냥 속으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이유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원리하고 입각해갖고 원리하고 이렇게 연관해갖고 한번 새해니까 또 2024년 대망의 24년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차근차근 한번 연초서부터 생각을 해서 그래야지만이 야,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책을 읽을 때 틀려지고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고 그래서 스쿨을 또 와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그냥 있는 거 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이크라고 그러면 이빨을 갈 겁니다. 지금 뭐 저를 갖다 집단으로 뭐 하는 사람 뭐 이제 조만간에 또 제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를 무슨 소송을 걸고 뭐 등등 저 뭐 죽이겠다고 뭐 협박하는 인간들 몇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인간들 얘기 절대로 그건 들을 가치도 없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원리대로 생각하고 모든 건 상식에 입각해서 양심에 입각해서 진정성에 입각해서 제대로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시스템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왜 그래야지인지를 알아야지 시스템을 할까 말까 하는 게 결정났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고 나서 해야지만이 그게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리도 몰라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사 결코 쉬운 일이면은 누구나 다 이거 해서 그냥 다 1억 월에 500, 1000을 받는 사람이 되지 미쳤다고 그거 봉급쟁이 가갖고 그 개고생을 하고 있겠냐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원리를 깨달으면은 언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엔 몰라갖고 그냥 질퍽거리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요건 요렇게 하니까 요령도 생겨. 요령이 생겼다는 건 이제 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요령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터득하는 이건 복제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복제 시스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기를 모두 발언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화두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가 첫 번째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은 거의 모든 시간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감정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최소한 이 네트워크 바닥에서 네트워크의 그 세계에서 우리들 간에 서로 간에 각자 다른 사람들의 그거를 조율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했던 거를 조금 자제를 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그 감정 조율을 해서 복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그 이성을 갖다가 그때만은 동원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요령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덜 긴장하고 이제는 이제 나도 좀 한다는 소리 좀 들어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저한테 전화 거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갖고요. 죄다 그런 사람들만 전화가 온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전화를 걸었으면 제 말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되는 이유 두 번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처리하는 거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사 생활을 갖다가 합니까?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진짜 그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맨날 모든 걸 다 의식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러면 골이 터져서 그거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릴렉스하게 그렇게 살게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무의식에서 하다가 진짜 긴장해야 될 때, 진짜 뭐 할 때 그때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우리가 밤이 되면은 돌불이에 걸려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령이 생기죠. 그게 원리입니다. 요령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요령 하니까 요렇게 하니까 요런 요령이 생기네. 그게 요렇게 하니까 요 원리대로 하니까는 그런 일이 없네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지 어떻게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긴장해야 될 때만 긴장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안에 이쪽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꿈이 생기고 뭐 결단을 하고 저당안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뭐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복제 시스템의 원리대로 여태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 네트워크의 시스템의 5원칙과 5개념대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시간에 얘기한 거는 결이 좀 틀립니다. 첫 시간에 나 성질이 급하거든요, 나 불이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좀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그것도 그냥 어느 잣대가 없이 조절하라 그러면 난 벙어리로 그냥 승질을 한번 내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되는데, 5원칙 5개념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그 감정 조절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되는 건데 그거만 어긋나지 않게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5원칙 5개념을 그렇게 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걸 딱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한 수백 가지 돼 그러면 그걸 외우다가 끝나겠네. 근데 그 다섯 가지가 10개밖에 안 되는 게 누구나 봐도 이해 가능한 그냥 상식에 가까운 얘기니까는 그걸 상식에 가까운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상식적인 생각, 이게 완전 상식,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불과한 그런 원리고 그런 건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사는 거를 갖다가 네트워크의 5원칙 5개념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의식화 작업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5원칙 5개념이 누가 봐도 흥결을 잡을 수가 없는, 이것도 열에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그냥 진짜 상식에 입각한 거예요. 상식과 양심, 진정성에 입각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가 무의식적으로도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뭘 빼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희열을 느껴. 그 남들이 그렇대. 너는 아주 예리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나를 별로 멀리하는 거 보니까 내 성질이 좀 그지 같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그걸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의식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집안이 찢어지게 못 살아요. 그냥 어머님이 그냥 엄마가 그냥 옛날 시대 그 피난통에 뭐 이렇게 내려와갖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행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키웠어. 그러니까 그 아들 된 누구는 그냥 우리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살려주겠,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냥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판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갖고 서울 법대를 들어갔네. 그런 애도 무지 많았어요. 제 동기들, 제 밑에 후배들. 의식화 작업, 공부를 4시간 자면은 붓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사당 오락인가 그거 막 앞에다가 적어놓고 그냥 머리띠 메고 그러고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를 그냥 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걔가 공부할 때 무슨 작업을 했어요? 의식화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판검사가 돼서 내가 그 한을 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서울법대를 들어갔네. 그래서 들어가서 딱 했는데 아니야. 그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돼서 우리 어머니 그거는 이 국가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야. 사람들은 다 평등한데 뭐 이래 갖고 이게 민주화를 갖다 이렇게 억압하고 독재 이거 타도해야 돼. 이건 나 하나만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것도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그 공부 잘하고 진짜 범생이고 이랬던 애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권을 해갖고 죽는 애들도 나오고 다치는 애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식화 작업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되고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뭐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가고 뭐 이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저거 가릴 때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차단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자꾸만 그 의식화를 갖다가 하니까는 그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화 작업을 갖다가 해야 돼요. 네트워크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네트워크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과 모든 여태까지 굴러왔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식화 작업을 안 해요. 나는 네트워크 몰라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모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경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왜냐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거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어요. 그냥 맨날 24시간을 그냥 의식하고 살다 그러면 모든 걸 의식하고 요건 이래서 안 되고 요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복제 시스템 사업이다 그러면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제가 되기 위한 5원칙 5개념을 의식화 작업을 해가면서 내가 자꾸만 그 공부 열심히 해갖고 우리 어머니 그거 해줘야 되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있어요? 거룩하게 뭐 공헌하는 삶 그것까지도 그 이제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건 뭐 스피치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뭐예요? 아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우리 애들 그리고 내 모시는 어머님이 너 성공했구나 돈 많이 벌어오니까 너무 좋구나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진짜 이제는 편히 감겠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과 뭐 진짜 그거에 그거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자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렵고 안 되고 하더라도 여태껏 계속 그래도 또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또 가고 100번 가면 성공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의식과는 잘 돼 있는데 시스템 사업이고 복제 시스템 사업이라고 1959년도에 아메이가 나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복제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거대로 안 하면은 복제가 안 되면은 이건 꽝입니다. 인쇄 수입은 일세는커녕 당대는커녕 당월도 안 된다고. 당월도. 그걸 몇 년씩 이렇게 하면서 못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양반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마이크는 나오면 맨날 5원칙 5개념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뭐 옛날서부터 들었던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복제 사업하고는 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사장님은 되는 것 같지만 밑에서 안 되는데 밑에서 안 되는 사장님이라고 밑이 무너지는데 사장님이라고 무슨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복제 시스템 사업이고 그 원리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그거를 하고 행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미팅에 나와서 하는 그 시점서부터 애텀이 관련된 그 시간을 갖다가 와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이거를 철저하게 의식화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딸 애들, 나는 무식했지만 우리 딸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얘들 내가 학비는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그냥 그 고된 노동을 갖다가 하고 그냥 그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화 작업. 내가 그 환경이 그러니까는 내가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의식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까면서 그 고된 일들 하면서 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느껴지면서도 나는 이걸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니지 이건 헛된 생각이지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의식화 작업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그래서 여태껏 사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트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이래야 된다는데 그거를 자꾸만 그거에 맞춰서 의식화 작업을 갖다가 해야지 성공을 한다고요. 근데 그냥 난 몰라. 난 시스템 보고 딱 이렇게 줄줄이 사탕 갈 때 그냥 질러서 가는 게 시스템 아니요? 저 어디 저 우리 세미나 하는데 가갖고 100번만 참가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것만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제는 안 일어나요. 내가 카드 찔러서 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엉터리로 하는 거 남 사기치는 거거든요. 가짜 그 세일즈 마스터, 가짜 팀장, 가짜 국장, 문의국장, 문의본부장 그걸 가지고 나 그래도 본부장이야 그러고 헛소리 실제 들어온 돈은 이제 택도 없는 돈 가지고 돈이나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진짜 애터미니까 가는 그 정도라도 들어가는 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바닥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 양심을 속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는 최소한 이거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원칙 5개념에 맞춰서 자꾸만 5개념 5원칙을 갖다가 의식화시키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거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제의 원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럼 그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한 리더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몸소 실천해서 내가 그 양반 얘기 듣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원리를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정도가 되고 또 깨닫게 해줄 정도가 되면 아주 훌륭한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훌륭한 스폰서가 돼서 좋은데 그것도 좋은 건데 내가 훌륭한 스폰서가 되면은 진짜 그런 정도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눈총을 받을 정도의 그게 됐다 그러면 나는 인세가 많이 나와요. 그 순간에. 왜? 파트너들도 알게 모르게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줄이 조금씩 계속 증가되는 그러한 인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두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복제의 원리거든.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습관, 여태껏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살아왔던 그 습관을 갖다가 내가 판검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의 그 어려웠던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의식화 작업하듯이 여러분도 내가 이거 의식화를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5개념, 5원칙대로 자꾸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거를 스피치로 옮기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6개월 몇 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제가 돼요. 대나무가 땅 밑에서 죽순 상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5년, 6년을 갖다 이렇게 견디다가 환경이 맞아갖고 죽순이 한번 비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6개월 내로 27m까지 큰대요. 영양과 조건을 맞춰주는 게 5원칙 5개념을 내가 얼만큼 의식화시키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의식화 작업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념 5원칙대로 나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면 그게 이제 복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제의 원본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원리대로 돼야지만이 이게 복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복제 시스템 소득을 갖다가 나 아닌 3대, 4대, 5대까지도 이게 진짜 이 복제 원리대로 계속 개선이 된다면은 그럼 100%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는 감정을 갖다가 억누르고 감정을 복제가 될 수 있는 그 선상까지 올리려면은 5원칙 5개념을 갖다가 준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무척 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다고요. 그거를 이 복제의 원리대로, 복제의 원칙 5개념대로 의식화를 시키는 그런 습관화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 한다요. 비슷한 얘기겠지만 조금 결이 틀립니다. 그죠? 생각을 경영한다. 거기에 상당한, 회장님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약간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생각을 경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 몇 자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경영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진짜 사기 협잡입니다. 그리고 그건 범죄 행위예요. 쉽게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진정성 없는 그런 인간 되지 마시고, 진짜 당당하고도 떳떳한, 그렇게 해야지. 2대 3대 물려주고, 아니 당대 아니면 내 최소한 내가 눈 떠 있을 때 내 자식들한테 하는 것도 그 떳떳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경영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생각해 보시고, 그래 맞아 그래 그러면 5원칙 5개념을 야 아주 그냥 기왕에 이렇게 해갖고 느낀 바 있어. 참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진짜 제대로 걸 봤다, 그런 순간이 딱 오면은 그때 어떤 결단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5원칙 5개념대로 내가 지금부터 살지 않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나는 어디 가서 네트워크 한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런 아주 그런 결단으로 하면은 확 틀려질 겁니다. 5개월, 6개월, 1년이 가지도 않고 그거 하나만 작심하고 마음을 아주 굳혀버렸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틀려질 겁니다. 본인이 느껴요 그거를. 제가 수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27년간 아주 그냥, 이건 뭐 이렇게 대충 가설이 아니고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발 제 말을 갖다가 헛되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나는 5원칙 5개념에 살고 5원칙 5개념으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올해 24년부터는 확 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제 시스템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지금 늦은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는 이제는 일개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플랫폼 강의할 때 이제 앞으로 책으로도 이제 계속 연작으로 나오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스템의 원리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디보다도 저만큼 이렇게 그래도 원조인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까지 했다가 또 맨하텍이라고 하는 대단한 아주 돈 많고 진짜 랭킹 10위 안에 항상 들어오는 그 회사에서 제가 이 시스템을 전파를 완벽하게 셋업을 시켜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팔자가, 저는 볼 줄 알죠. 왜냐면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건, 왜 아메는 이렇게 좋은데 모든 게 다 원리에도 맞고 다 이렇게 맞는데 왜 비싸지? 그러면 뭐 도매 마진 소매 마진 그거 줄이고 광고비 줄여 그거로 갖다가 그러면은 가격이 싸야 되는데 왜 3배가 비싸지? 근데 제가 뭐 제 주제에 뭘 하겠나 그러고 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박강규 회장님은 그거를 갖다가 또 믿는 분이고 하시니까는 그래서 그런 건지, 보통 부지런하고 투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해도 성공하실 분이야. 한번 해갖고 이렇게 좀 망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지만은, 뭘 해도 되실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회장님의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우린 다 성공했어야 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게 어려운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쉽게, 전 시간에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 어머님 고생한 거 내가 그냥 판검사가 돼서 이런 그 의식화 작업을 하듯이, 자, 이번엔 세 번째 토픽입니다.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긍정적인 인간일까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인간일까요? 학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은 보통 7, 80%가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평상시.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했을 때 그게 성공으로 가는 누구나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의 변화를 갖다가 쉼없이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각계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는 일에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이 일은 뭐 딴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나는 활에 맞아 죽을 거야. 나는 뭐 원래가 비실비실해서 뭐 난 나가면 그냥 숨어 있어도 나한테 화살이 꽂혀 나만 먼저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본능적으로 원시 시대 때부터 그냥 처음에 우리가 몇억 년을 갖다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칫하면 죽는 게 아니고 다치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원시시대 때는 죽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용기만 있어. 막 긍정적이야. 나는 뭐든 다 때려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러고 나가다가 진짜 이따가는 진짜 무슨 뭐 공룡 같은 거 하나 만났다 그러면 그냥 밟혀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가시가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나는 철갑이야. 그러고 막 그냥 긍정적으로 막 달려나갔다는 찍혀서 그냥 죽지 않습니까? 요만한 가시 그냥 칵 찍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죠? 본능적으로 그러려면 항상 생각이 전두엽에서 바로 때려주는 건 뭐냐면 위험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항상 경계를 하고 부정을 하고 하는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건 살기 위한 하나의 생존의 본능이요. 생존의 본능.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요즘은 옛날 원시대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다 이렇게 개화가 되고 해서 그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관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그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하는 일은 다 뭐 안 될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 되겠냐고요. 링컨이 흑인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저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래갖고 단합을 이루게 만드는 기초로 마련을 그분이 백인인데 만약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위협을 달성해서 지금의 미국이 됐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뭐 획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그 5원칙 5개념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게 앞서갖고 나도 말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언어가 섞이거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인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는 거가 긍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5원칙 5개념의 첫 번째가 절대 긍정의 그냥 원칙이 아니고 대원칙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다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누구나 다 위험에 봉착했을 때 자기를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기 우리 네트워크의 생태계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 언어를 갖다가 구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그 시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 애텀에 관련돼서만 나머지 거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이 생태계 내에서만큼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닌가? 그 무의식으로 사는 거를 갖다가 의식화 시키라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사니까 이성적으로 이거 할 때만큼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 아닌가? 틀립니다,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생각, 나만 안 될 거야. 난 자신감 없어. 나는 원래가 태어나기를 나는 항상 못 사는 집안에서 나는 한 번도 누구 앞에서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나는 소심해서 그것도 안 되고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성공해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다 성공한다 그러면 뭐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는 이 5원칙 5개념을 지킨다. 5개념 5개념을 내 마음속에다 놓고 의식화 작업을 한다. 그리고 항상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5원칙 5개념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말을 갖다가 한다. 그렇게 언행을 그렇게 그냥 동일시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결단을 하시고 자꾸만 그렇게 습관화를 하고 의식화를 하고 또 그렇게 또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미팅에 나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저 네트워크에는 그게 있죠. 뭐냐면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에서 끝난다. 우리는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내요. 만약에 미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생각해? 회사에서 하는 석세스 세미나도 없어. 근데 비전을 확실히 봤어. 그것도 미팅에 갔으니까 뭐 듣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미팅에 갔으니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미팅이 없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게으르고 그리고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죠? 부정적인 동물이니까 아유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뭐 드라마나 보고 뭐 그러다가 에이 내가 뭘 하니 그러고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팅에 우리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그런 거를 의식하는데 그게 의식화가 나쁜 의식화가 아니에요. 그죠? 뭐 좌경 뭐 이렇게 돼갖고 뭐 북한을 하는 주사파 막 이런 나쁜 그 의식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 의식화가 아니거든.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어. 나만큼은 돼야 돼. 그런 의식화 작업 또 그런 자신감을 갖는 작업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지만이 그게 또 복제가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인쇄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 5원칙 5개념대로 하질 않고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껴있으면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갖고 다 쏴 죽인다고. 그렇죠? 말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부정적인 얘기 몇 마디 했는데 딴 사람들 그럼 그렇지 그래 나도 그래 사실은 저 사람 말이 맞아.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래서 5원칙 5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원칙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5원칙 5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씩만 지켜라. 너무 많다. 그렇다면 절대 긍정의 원칙. 그래서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자교 푸틴복. 자교 푸틴복에서 뭐 하나만 헷갈려갖고 10개씩이나 다 기억도 못하겠고 못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 자영사업. 사장님 그러듯이. 근데 여러분들 직급 도전하는 게 그게 자영사업이에요? 카드 긁어서 가는 건 누구 못합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긁으라고 그럴 때, 왜 긁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영사업입니까?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의사를 가지고 긁었다 그러면 수억을 긁어도 누구도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위아래 밑에서 또 아유 그분들한테도 쏴줘야 되고 뭐 아유 저거 하니까 그냥 밀려서 긁었다. 카드를 긁어서 간다 그러면 카드 긁어서 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말 안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거야. 15년간 그래왔어. 그러니까는 아니 상식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뭐 논리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는 5원칙 5개념 중에서 진짜 저는 한다 그러면 5원칙 중에서는 절대 긍정의 원칙 하나만 제대로만 지켜도 복제 근막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념 5개 중에 자교 푸틴복의 자영사업이 안 되면은 자영사업 개념대로 하질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거나 그런 의식화 작업 그런 부정을 없애고 긍정적인 나 스스로 하는 나의 변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자영사업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교육해봐야 다 헛방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프로모션 해봐야 남 사기치는 것밖에 못해요. 나도 그랬듯이 당신도 카드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시스템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나도 그렇게 했듯이
그 지금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지 성공한다니까. 내가 성공시켜 준다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당신이나 성공하셔. 누가 누구로 성공시켜 준다고 그래.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당신이나 성공하라고. 나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열받아요, 진짜. 행동력이 되는 사람 그게 아니고 인성 자체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무슨 너나 성공하라고요. 뭘 남을 성공시켜준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유튜브 듣는 사람 중에 어느 스폰서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 뻥이거든요. 뻥도 아니고 그냥 아주 나쁜 기망행위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 인간이 그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성공시켜줘요? 이건 자영사업인데. 그러니까 자영사업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은 교육사업 프로모션, 팀워크 그냥 복제는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살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자영사업. 나는 투철한 자영사업자야. 죽어도 내가 6만 원을 10년을 받더라도 나는 자영사업이다. 그 정신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야. 6만 원씩을 10년을 받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실한 거. 그냥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생적으로 부정적으로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급 도전하는 그 인간들이 자꾸만 뭐 그렇게 위아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쑤시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자꾸만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있죠. 막 몰아서 그냥 가게끔 그냥 안달받달 그냥 막 그냥 복가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주는 행위 막 이런 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그때는 부정을 하라고요. 부정을. 그게 긍정입니다. 그따위 식으로 사람들 사기치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부정이거든요. 부정인데 부정을 따라서 하면 부정입니다. 긍정이 아니라고요. 그게. 회장님은 처음서부터 여태까지 시종일관 한 번도 그분의 인성이 그게 바뀔 인성이 아니에요. 올바르신 분이거든. 정선상량. 어느 기업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어떻게 이런 사원이 있을 수 있으며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센터장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 스폰서라는 인간들이 회장님 말하고 틀리게 짓거리 한다 그러면 그걸 강하게 부정하는 게 긍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2024년부터는 정신 바싹 차리시고 거기에 현혹돼 갖고 나는 뭐 한 재주도 없고 나는 사실은 뭐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내가 나온 뭐 시스템을 뭐 시스템이 있긴 한 거예요. 뭐 모르겠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야. 안 바뀌더라고. 저한테 스쿨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거의 10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닌데 회장님 말씀하고 이건 너무 틀린데 1센터에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닌데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데 거기에 고민이 많고 거기서 강한 부정을 그들한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회장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틀리네. 내가 저 회사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이 여기 오니까 여기서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부안해동에서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여기 와봐야 말짱 도루묵이니까 오실 필요도 없어. 오면 아주 귀찮기만 해. 그런 분들 오면은. 오실 자격도 없어. 오면 아주 피곤하기만 하니까 오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인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의식하러 갖다가 긍정적인 거를 부정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만 의식하러 하는 거고 무의식으로 행동하던 거를 의식화해서 최소한 이 원칙과 이거대로 해야지 복제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꾸만 그걸 의식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5원칙 5개념에 입각해서 고선에서 감정을 갖다가 이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습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제의 시작이에요. 복제의 시작은 누구?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자영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서부터 원본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가면 가고 그걸 아주
올곧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성을 있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장 저같이 이거를 완전히 깨닫고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져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 파트너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익의 원천, 수익의 모든 거는 복제 시스템대로 해야지만이 3대, 4대, 5대, 6대 그냥 그거가 계승이 계속돼서 그 뿌리대로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은 5대, 6대, 7대고 뭐 회사는 3대 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100대까지도 가요. 그냥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닫고 그거대로 하려고 습관화 작업, 의식화 작업을 수도 없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제의 원본이 돼야지만이 훌륭한 파트너들이 그거를 또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됐을 때 그토록 바라던 인쇄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임페리얼이 돼가지고 1억이 나오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전번에 저기 회사 거기서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유지하는 사람 크라운 한 명 있어요. 임페리얼이 13명씩이나 되는데 근데 한 명도 임페리얼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크라운 간신히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바꿔서도 손에 하나도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날조해서 엉터리로 비비블 시시야 이따 짓거리 하고 카드로 줄줄 사탕 긁어가고 이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들은 그래도 초기에 기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지금 절대 늦은 거 아니거든요. 애터미 사람들 다 그래도 순수하고 서민적이고 그렇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닥이 그렇게 사악한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원리가 꼭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만 해서 하면은 나부터 2024년도서부터는 나부터 원칙 5개념을 탑재시킨다. 그걸 습관화시킨다. 그래서 6개월, 1년 뒤에 나 스스로가 이제는 이게 뭔지를 알겠다 그럴 때 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